자, 그러면 수급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을 때, 요럴 때 강했던 종목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석유주나 뭐 방산주나 해운주 빼고 강했던 거, 뭐 미투온 이런 거, 또는 LG CNS 이런 거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은데도 스테이블 코인은 강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 스테이블 코인은 더 간다는 얘기예요. 스테이블 코인 쪽은 그래서 저는 STO, 뭐 CBDC 연계 지어가지고 이 부분들은 앞으로 좀 다음 주에도 계속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대북주들 말씀드렸었죠, 금요일날. 근데 이날 조정을 받았어요.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쟁 발발 가능성 때문에 지수가 확 하락하니까 조정을 받았는데도 얘네들이 좋았던 건 뭐냐면 외인 기관들이 양매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재료 보고 제가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자, 어떻습니까? 차트엔 거래대금이 포함된다고 했죠. 이날 거래대금이 꽤 들어왔던 종목들은 뭐냐? 아난티, 모나용평, 일신석재, 현대알리베이, 그 다음에 대아TI, 부산산업, 뭐 남강토건, 한 요 정도 아무튼 거래대금과 이렇게 차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아난티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장난질 때문에 이런 거고,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된 거. KRX에서는 밑골이 달았다 올라갔어요. 차트 좋죠? 거래대금 터졌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수급이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1번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수급은. 이해되세요? 이날 분명히 가는 날이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가는 날이었는데 지수 때문에 빠졌어요. 빠졌는데 일단 남북경협 아직 재료가 살아있어. 차트 밑꼬리 달고 올라와줬어. 거래등까지 터졌어. 그런데 양매수 들어왔다. 얘 무조건 봐야죠. 저는 다음 주에 아난티 대북주의 1순위로 봅니다. 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수급까지 좋으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럼 모나용평 볼게요. 모나용평도 그동안 끼가 좋았었던 종목이죠. 참, 아난티 같은 경우는 그 전날 1등주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모나용평. 자, 모나용평도 이날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이고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이날 160만 주 정도 그래도 거래대금이 꽤 터졌어요. 자, 터졌고, 자, 보니까 외국인들 수금이 그래도 들어왔네. 다른 거에 비해서, 그죠? 기타 법인 외국인도 들어왔고, 내국인도 들어왔고, 외국인도 들어왔네. 다른 거에 비해 수급이 좀 괜찮은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일신석재 어때요? 얘도 그냥 차트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었고, 그죠? 재료는 당연히 남북경협주니까 매물대가 있지만 어쨌든 얘도 외국인이 들어왔네. 좀 괜찮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인디에프는 어때요? 비슷한 조건이라고 친다면 얘는 앞에 매물대도 좀 높고 외국인도 빠져나갔잖아요, 그죠? 일신석재보다는 인디에프를 별로 좋지 않게 본다는 얘기죠. 굳이 본다면. 좋은 사람들 어때요? 좋은 사람들. 이거 앞에 이런 모습은 우리 신규 상장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혼진 지 오래됐으니까. 근데 거기 가까이 붙여놨고 차트 괜찮고 거래대금도 뭐 160억 터졌으면 괜찮고, 근데 외국인 들어왔네. 좋은 사람들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코데시 컨베인 빠져나갔죠. 이런 건 상대적으로 안 좋게 보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야. 현대 엘리베이터. 일단 이날 지수가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좋게 안 봅니다. 음봉이니까. 지수 상승률 봤을 때. 자, JST나. 얘도 뭐 괜찮은 편인데 외국인도 들어왔네. 좀 괜찮게 보는 거죠. 이거랑 또 괜찮은 게 대아T예요. 얘도 지금 양매수 들어오고 앞에 정고점에 조정 많이 안 받았고, 자, 그 다음에 얘도 거의 1천억 가까이 거래대금이 터졌고, 자, 앞에 매물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좀 멀죠? 매물대가 2년 전이니까 이것도 그러면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순위로 본다면 아난티 무조건, 그 다음에 대아TI, 그 다음에 뭐 좋은 사람들, 모나용평, 한 요 정도로 대북주들은 순서대로 볼 것 같아요. 왜? 이왕이면 재료는 똑같으니까 차트 좋고 수급 좋은 애들 위주로 보니까. 이해되세요? 이럴 때 이렇게 수급 관련된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관심 종목처럼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이게 아톤이라는 종목이에요. 얘는 어쨌든 디지털 화폐 CBDC랑도 연결돼 있고 STO랑도 연결돼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랑도 엮으려면 엮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계속해서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양매수가 들어왔죠.
이날도 양매수 들어왔습니다. 윗꼬리가 달렸지만. 재료적으로 아까 스테이블 코인 CBDC 쪽 제가 말씀을 드렸고, 차트적으로도 정고점 돌파하기 직전이죠. 근데 수급까지 좋다? 이런 종목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뭐 이론 같은 종목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수급만을 본다면 이제 이런 종목들 무조건 가는 종목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이런 종목 좋습니다. 자, 왜 좋은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요, 언제부터 수급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기관 수급이 외인이랑 같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5월 13일 정도로 볼게요. 5월 13일. 자, 요 정도에서부터 이렇게 기관, 외인 양매수가 거의 들어왔다고 볼게요. 그 다음에 12일, 어제까지. 자, 그러면 얘는 평단을 잡았을 때 한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근데 지금 주가가 이 위치에 있죠. 기관 외인들의 평단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엄청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수급 보고 사시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을 사도 돼요. 근데 이런 종목은 언제 상승을 할지 몰라요. 이해되세요? 그동안 여기서도 보세요. 수급 좋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샀던 사람들 얼마나 걸렸습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렸죠? 이제 막 올라가려고 거래 대금이 터지긴 터졌어요. 가긴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이게 상승을 할 때 있어서 저같이 이제 단타를 위주로 치는 사람들은 이게 언제 이만큼 올라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1개월이 걸릴지 2개월이 걸릴지 뭐 내일 당장에 갈지 뭐 아니면 뭐 1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수급으로 들어온 종목들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기 수익이다, 좀 약간 장투를 한다, 뭐 이런 분들은 이런 종목들 사도 괜찮아요. 수급이 좋잖아요. 평단을 항상 계산하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평단이 어느 정도 될까? 평단이 뭐 1600원 정도 되니까 최소 뭐 한 2000원, 뭐 2400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이런 건 길게 보는 거예요. 길게. NHN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지금 양매수 들어오다가 이렇게 분산됐었잖아요. 외인은 팔고 기관은 다시 사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좋은 게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 방어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그래서 이 종목도 저는 좋게 봅니다. 이거 지금 주가는 왜곡돼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 통합해서 KRX로 좀 돌려보셔야 돼요. 왜냐면 NXT에서 좀 주가 왜곡된 거라서. 그래서 얘 주가 방어 잘 되면서 이렇게 계속 상승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양매수 들어오는 거. 이런 종목들이 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다음날 갑자기 올려놓기 기간이 팔기 시작하고 외인이 팔기 시작하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수급이 좋기 때문에 AI라는 그런 정책 관련 섹터라는 것도 있고, 차트도 어느 정도 괜찮고 수급도 어느 정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괜찮다고 보는데, 이런 종목이 기간이 다음날부터 팔기 시작하거나 외인이 팔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작정 수급이 좋으니까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얘네 평단을 계산하면서 계산해보면서 이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 천지 차이에요. 얘도 보세요. CJENM 좋죠. 이거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이때도 이렇게 상승할 때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기관들이 언제부터 팔면 5월 28일부터 샀잖아요. 5월 28일. 그럼 기간의 평단을 대충 한번 보자고. 여기서부터 샀으면 얘의 평단을 진짜 높게 잡아도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7만원? 이미 수익이에요. 그럼 어쨌든 양매수니까 얘는 모멘텀도 있고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긴 봐요. 근데 얘가 양매수고 수급 좋으니까 무조건 여기서 사놓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얘가 평단이 여기니까 진짜 많이 조정받으면 여기까지 조정받을 수도 있겠네 라고 이 주식을 보는 사람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수급을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수급을 보실 때 항상 평단 계산하면서 보셔야 된다. 수급 좋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거 아니고, 재료 좋고 차트 좋고 수급 좋으니까 더 좋게 보는데, 이렇게 됐을 때 평단을 계산해 가면서 여기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수급을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정말 수급에 대해서는 거의 종결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수급 단타왕님 계시죠? 저 그분도 수급 많이 보시지만 제가 봤을 땐 재료 단타왕이 더 맞아요. 시황 보시고 재료 보시고 그 다음 수급 보셔서 수익을 내는 거지, 수급만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급은 어느 정도 자신의 기준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셔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블로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